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그전 강의가 제가 너무 좀 들뜬 상태로 강의해서 오늘은 좀 차분한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주식판의 완전 초보를 위한 강의입니다. 보통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들이 뭐 해서 돈 벌었다더라 얘기를 듣고 들어옵니다.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머릿속에 백지 상태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게 좋대, 이게 뭐 때문에 간대 라고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물려갖고 고생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야 이거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유료 종목이라든지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제 강의는 이제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강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관점으로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 몸 바이올린 사진을 제가 올려놨죠. 예, 제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고 예전에 들은 얘기였어요. 이제 이소부와 같은 그런 얘기인데,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매로 나왔던 바이올린이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노신사가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했나 봐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그 경매장에 나와서 연주했다는 자체도 사실 믿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연주를 했대요. 그 사람이 연주를 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사기 위해서 경매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냐?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주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나무로 만들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것은 이 바이올린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현실이 가격으로 반영이 돼버린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였어요. 그냥 이 회사는 어제도 출근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매출도 비슷하고 늘 똑같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회사의 주식이 막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우리 엄청난 최첨단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똑같은 회사였어요. 얘는 그냥 똑같은 회사예요. 얘 회사예요, 얘가. 얘는 회사예요. 얘가 회사인데 그냥 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았어요. 내일도 그냥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주가가 2배가 뛰네. 단기간에.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 종목 실제로 그 강남스타일이 떴을 때 이제 가수 싸이 씨의 아버지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갑자기 2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막 사는 거야. 야, 이게 뭐 싸이랑 관련이 있대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죠. 만약에 제3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주식 오르는 거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야, 저게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인데 실제로. 아니 실제로 뭔 상관인데. 근데 웃긴 건 주가가 엄청 뛰어버렸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옆에서 보면 코미디인데 막상 하게 되면 그런 기대 심리들이 터무니없게 반영되는 종목들이 80% 90% 이상입니다. 그럼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 주식이라는 건 언론이 회사에 대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언론이 없으면, 그러니까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보도를 해주지 않으면 주식의 가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이 보도해주고 주목받게 하면 주식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뉴스와 호재성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는 거고, 또 이제 증권 방송에서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이제 가수 싸이 씨와 연관된 회사가
싸이 씨가 그렇게 흥행하면서 회사 매출과 실제로 연관이 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써니전자가 있겠죠. 써니전자가 있겠죠. 이전에 이게 대선주 때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예요. 대선 관련해서. 자, 좋아요. 대선 관련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곤두박질 쳤죠. 왜 곤두박질이 쳤죠? 이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이제 불출마 선언이었나요? 그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그럼 이전에 올라왔던 건 뭐 때문이죠? 안철수 대표 때문에, 안철수 의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테마주죠, 테마주. 대선 테마주. 그러면은 뭐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뭐 완전 뭐 정치를 떠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불출마였나요? 아니면 이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랬던 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또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살아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이런 단기간의 어떤 호재와 이슈를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눈치 게임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코미디로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상식과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 여러분 주식서적 같은 거 책에서 나오는 이론이 하나도 안 먹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00%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그리고 언론의 합세가 또 있어줘야 됩니다. 언론과 눈치 게임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주식. 소위 대박났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대박났다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눈치를 잘 채고 언론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고 회사의 평가나 뭐 그런 거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회사의 매출 상황 그리고 뭐 그 주식 발행수 그리고 또 부채율이나 또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 분석인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서 실제로 고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영역.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공부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치채려고. 그리고 언론에서 뭘 얘기하는지 구분할 수 있으려고.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포커스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주식으로 해서 뭐 용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을 통해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근데 아직도 이 영역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뭐 기술적 분석 책 뭐 읽으면서 막 기술적 지표 그런 게 쓸모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그 외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얘네 주변에서.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통해 눈치를 채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거는 이건 물론 우리가 이제 뭐 A급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건 이 지금 장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충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분위기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분위기. 지금 분위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근데 대부분 다 겉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차트 분석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술적 분석이란 건 그럼 뭐냐? 가격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괜찮은지 아닌지 알죠. 물건을 사면 살수록. 근데 남자들은 저도 장 보러 갈 때 뭐 이게 이 값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을 봐본 사람들, 좀 이제 많이 쇼핑을 해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쇼핑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시세를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면 좋다, 안 사면 안 사도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그거를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로.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 분석과 같이 결합이 됩니다. 매출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 주식의 가격이 지금 어디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쉽진 않죠. 듣기만 해도. 그거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주식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 그리고 차트가 지금 고평가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러한 재료만 뜨면은 이 차트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술적 분석과 가치 투자를 같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겁니다. 차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왜냐면 차트라는 건 눈치 게임에 포함되거든요. 이 차트가. 제가 말한 눈치 게임은 뭐 그냥 뭐 이렇게 감각적인 눈치 게임이 아니라 이 차트를 통해서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얘는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언론에서 나중에 뭔가 터트릴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수라고 나름 이제 주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감각을 의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차트에 대한 공식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선 이렇게, 저런 위치에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트가 흘러온 과정을 통해서 눈치를 채는 거죠.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시세도 모르고 거래하면 바보죠. 중고를 사는데. 그리고 주식은 고수일수록 해당 주식이 갖고 있는 회사 상태와 가격이 비례하는지를 먼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신다 그러면 무작정 막 고수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비법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부터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가격이 매출 대비해서 적정한지. 왜냐면 무작정 이제 재료와 호재만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회사의 상태나 매출이 안 좋으면 정말 끔찍하게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뭐냐?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그냥 갑자기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내 주식이. 그런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중은 요겁니다.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재료가 반영돼서 회사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은 크루셜텍, 그리고 우리들 제약, 뭐 KCP도 이것도 그건가요? 대선이 아니다. 테마, 그 정치 테마주인가요? 오늘 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재료처럼 막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정말 별로 없어요. 다 한번 올라갔다 꺼지는 겁니다. 근데 그 폭이 어때요? 하루에 20%. 100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20만 원 버는 거. 1000만 원 투자하면 하루에 200만 원 버는 겁니다. 굉장한 액수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카카오는 어때요? 뭐 삼성 SDI는 어때요? 그런 거 투자하면 그냥 진짜 그냥 연금 준비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저축하는 거고, 저축 수준이고, 여러분이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소형주, 재료가 강하게 접목되는 소형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써니전자 같은 거, 크루셜텍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익큐브 이런 거. 재료가 다 포함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에 몇 프로 수익 나나요? 얘는 썬데이 토주는 27%. 그리고 다음날 6%. 그리고 그 다음날 24%. 그러면은 얘는 3일 만에 50%가 올라버렸어요. 3일 만에. 그럼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거저될까요? 절대로 거저되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거저됐으면 주식판에서 왜 99% 이상의 개미들이 다 손해보고 나가겠습니까? 대부분 다 손해보고 나가요, 그냥. 그만큼 쉽지 않은 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식이 없나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가방끈이 짧나요?
타사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배운 사람들이고 바보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뭔지도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왜 그 다 손해를 보죠? 주식시장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야 돼요. 주식은 무조건 심리입니다. 근데 눈치 게임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론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이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한 종목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 분석, 재무나 이런 것도 다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반 서적에 있을까요? 서점에? 없어요. 서점에 있는 책들은 다 자기 스펙을 위한 책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얘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말장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거. 만약 거기서 배울 수 있으면 우리나라 그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절반 이상은 성공해야죠. 그럼 뭐냐? 이거는 이제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왜냐면 누가 딱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고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가야 돼요. 상식이 안 통한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왜 안 오르지? 라고 고민하고 수렁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주식은 심리고 대외 변수가 되게 많아요. 외국의 어떤 변수, 내부의 어떤 변수, 이 회사의 변수,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의 변수, 그날그날의 이제 대세와 트렌드에 따른 변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식을 일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에 이제 딱 뭐 응축시켜서 이건 이거, 이건 저거, 이건 저거, 이게 공식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식은 대응해야 된다. 근데 사실 대응이라는 말도 막연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이 있다라는 거죠. 큰 틀이 있고 이 큰 틀 안에서의 변수는 가능해요. 근데 이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이 뭐냐? 가치 부여. 그럼 뭐가 가치 부여하냐? 이 뉴스들이 가치 부여.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뉴스들이 뜨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이 뉴스 기사를 쓴 사람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돈 벌까요? 그 기사를 쓴 사람 돈 벌겠죠. 쓰기 전에. 그리고 그 기사를 준 사람도 돈 벌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사 보고 매매하면 뭐예요? 뒤늦게 후발 투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기사 보면서 매매 수익률이 안 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게? 아니 기사 보고 수익 날 때도 있고 기사 보고 망할 때도 있고 그럼 기사 먼저 쓴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 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쓸 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 정보를 쥐고 있는 누군가가 이기는 싸움을 갖고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개미는 아예 이길 수 없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이제 공통 분모 있는데 이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지 다 똑같이 하나의 원 안에서 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테두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큰 테두리 안에서는 존재한다. 그럼 이 테두리는 뭐냐? 저는 이 큰 테두리를 큰 손이라고 말하고 싶고 큰 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큰 손들이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요게 종목은 다양하지만 요 집합되는 그 모양은 있다라는 거죠. 요걸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주식을 잘하는 거고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이거 초보 강의인데 너무 어렵게 지금 얘기가 지금 말이 풀리겠거든요. 초보를 위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이제 카페 운영하면서. 근데 정말 쥐뿔도 모르는데 돈 엄청 크게 때려박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제3자가 보면 어때요, 그 사람?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뭐 전세자금 때려받고 막 대출 받고 때려받고 신용 끌어다가 뭐 때려받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지하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냐? 투자할 건데 투자라는 건데 그럼 내가 투자하려는 이 대상에 대한 성격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제가 이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 분석도 배워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눈치를 채기 위한 차트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큰 테두리 우리 큰 손들의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럼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단기간에 절대 안 되죠. 단기간에 된다라고 약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능력은 다르지만 근데 웬만해서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자기가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20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비기나 비법이 너무 간단한 줄 아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공이 쌓여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주식에 내공이 안 쌓인다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공이 쌓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좀 공통분모가 잘 안 잡히니까 말장난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장난.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왜? 요거는 공통분모가 잘 안 잡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게 잡히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이게 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뭐 막말로 얘기해 사기꾼도 더럽게 많습니다. 주식판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계좌를 불어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뭔가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예, 주식은 또 이제 결과적인 거죠. 아무튼 뭐 좀 말이 더럽게 좀 이상해지고 있네요 지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보시라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눈치 게임이고 그 눈치 게임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 세력들의 교묘한 차트 움직임을 다 간파할 줄도 알아야 되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게 됩니다. 주식은 상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상식이 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을 거예요. 주식은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그 심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주식 매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쓸데없이 길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